손님이요. 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꼭대기에는 정자가 있어. 내가 찍자고 하는 포인트는 한 7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 7분 되지 무슨. 티켓 45,000원. 야, 아니 버는 건 없는데 쓰는 거는 그냥 걸어가면 공짜입니다. 근데 날이 더워요. 근데 힘드시잖아요. 덥잖아요. 아니 하고 나는 올라가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 그건 그래. 무섭다. 요 롤러코스터 이런 거 못 타세요? 옛날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광주에 그 저거 있거든. 놀이동산 갔다가 다시 오바이트 했잖아. 근데 그걸 안 타잖아. 술 먹고 다니는 오바이트인데. 여기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외국인들이 엄청 많네. 형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힘들어하는데 케이블카 안 타서 못 뛸 뻔했어요.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 지점은 좀 더 내려가야 돼. 내가 찍자고 하는 포인트는 한 7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 스페인 쪽이 더 보이거든? 여기서 딱 항상 여기 찍고 여기를 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이태원 클래스가처럼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지. 보면,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는 거지. 여기 얘기하는 거? 여기입니다. 사람 서 있는데? 여기 오른쪽. 잠깐만. 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 오프닝 하는데. 진짜. 오늘 전망대 역사상 가장 힘들게 올라왔습니까? 힘들게 올라왔어요. 조선 태종 때 파난성부사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정이호가 남산에 빼어난 8가지 정치와 조망에 대한 시를 지어서 읊었는데 이를 남산파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자체가 여기 어디냐면 이 남산파령의 두 번째 위치인 수창남강. 저기 중국집 아니고요. 전망 안 해요? 작년과 늘 마찬가지로 장스나의 2024 시즌 전망에 점수를 매기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준비하셨어요? 그럼요. 그 순간이 또 매년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요준비는 참 잘해. 그럼요. 이거 맞췄죠? 프라도 한 명만 괜찮고 여러 면에서 다 약하다. 유일한 1약이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맞췄잖아요. 맞췄습니다. 그래서 10점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예. 올해는 그러면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고 강중약을 매긴다면 몇 강 몇 주 영향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어떻게 구성하냐면 3강에 저는 6중에 1약. 저는 사실 그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네. 똑같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3강 5중 2약으로 했습니다. 3강 5중 2약이다. 네. 키움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움도 작년에 이어서 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2약 중에 들어가겠다. 네, 2약.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작년에 최하위를 기록했었고 올해 역시 좀 어려운 상황에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투수 1명에 타자 2명을 했는데. 네. 근데 그거는 팀 사정에 맞게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건 변수가 될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김혜성이 이제 빠진 상황이니까. 김혜성이 빠졌고. 타선이 약한 부분을 외국인 타자 1명으로 쓰겠다. 그런데다가 이제 키움은 최근에 그 지명권 트레이드로 인해서 좋은 젊은 투수들을 많이 확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투수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선발 투수로서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 좀 1군 데뷔를 좀 빨리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키움 히어로즈만의 이제 기조라는 게 있다 보니까 팀의 미래를 조금씩 키워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니까 시범 경기 때 정현우 선수도 막 선발로 올라오는데. 잘 던져요 지금. 좋더라고요, 일단. 정현우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시범 경기 2번째 등판을 가졌는데 4이닝 무실점. 네. 첫 경기는 3이닝 무실점. 지금 2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글쎄요 전체 1번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구속 자체는 지금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도 네. 이제 정현우 선수의 피칭 모습을 봤는데 포크볼이 맞아.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 네, 그래서 확실히 정말 이 전체 1번다운 모습을 시범 경기 때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현우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약에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해랑 좀 비슷한 거네요. 지난해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로. 안우진 선수가 이제 토미전을 수술을 하고 지금 사회복무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9월쯤 제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안우진 선수가 사실상 복귀하기는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단 선발진도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로젠버그 있죠. 그다음에
하영민 선수 있죠. 하영민 그다음에 선수 정현우 선수 네. 있죠. 그리고 이제 김윤아 선수가 아마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자리도 지금 아직 공석이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입급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수가 한 명이라는 부분도 조금 약점으로 보이고 그러면 각 팀마다 외국인 투수가 2명인데 네? 그럼 이 선발이 붙었을 때 과연 이 선발이 정현우 선수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하영민 선수가 들어가느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들어갈 텐데 그럼 다른 외국인 투수라고 비교를 할 때 과연 이 국내 투수 2명이 다른 외국인 투수 이 선발과 붙었을 때도 과연 승산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확률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투수진도 그렇고 야수진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팀이 좀 젊어진다는 느낌도 있고 이 선수들이 앞으로 뭔가 이제 경험을 쌓아서 키움의 미래를 이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윈나웃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당장 성적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어려운 뎁스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에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근데 이제 이제 뭐 전망합니다. 저만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투체를 했고 최근 몇 년간 또 이게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 선수 중에 이제 빠진 얕고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빠진 선수가 계속 너무 매년 많아. 있다 보니까 네. 좀 힘든 시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 올해 좀 키플레이어로 꼽는 선수가 있다면요. 투수 하나, 야수 하나. 글쎄 투수는 뭐 아무래도 뭐 정윤우 선수. 저도 정윤우 선수를 꼽았고. 꼽았고 타자는 송성문이겠죠. 송성문 선수. 네. 저는 김태진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네, 뭔가 좀 내야에서 왜냐면 네. 빠진 선수가 너무 많아. 네. 내야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김태진밖에 없다. 송성문이죠. 아, 좀 여기서 엇갈리는데. 아, 왜냐면 네, 지금 송성문입니까? 김혜성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네. 송성문 선수가 작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아,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기가 막혔지. 뭐. 근데 진짜 송성문까지 만약에 집중 견제를 받는다. 아, 그러면 진짜 타선이 외국인 뭐 두 타자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국내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독보적인 지금 활약을 음. 작년 시즌 보여줬던 홍성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선수가 만약에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뭔가 슬럼프가 길어진다. 음. 뭐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러면 키움 히어로즈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사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김태진을 꼽았냐면은 이제 수비면에서 김태진 선수가 뭔가 내야 쪽을 다 봐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진 선수가 수비를 좀 끌고 내야를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꼽았습니다. 자, 뭐 제 의견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내용이 크모프하고 비슷한데요? 아니야. 일단 작년에 장승환은 NC가 국내 선발이 약하고 외국인 두 투수 이제 베일에 쌓여 있다. 강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서 5중으로 보셨거든요. 네. 아, 근데 9위를 차지해서 NC는 6점을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참나 아니 점수가 너무 낮네. 5중으로 봤는데 네. NC가 확 떨어져가지고 9위가 되는 바람에 그래요? 좀 아쉽지만 6점을 드리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올 시즌 NC 다이노스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먼저 들어볼게요. 먼저- 아니 내가 먼저 하니까 내가 네네.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이미 그 6중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6중에 NC를 어떻게 중을 6팀을 넣습니까? 양심도 없다. 6중에 넣었는데 6중에서도 NC는 좀 하위권 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일단 이유가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이효준 감독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선발, 6선발, 7선발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게 그 체제가 솔직히 쉽지가 않은 이 6선발, 7선발 체제이고 그동안 성공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호준 감독을 가서 만났는데 네. 이게 약간 왜곡된 게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 게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한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1 개념으로 이제 7명을 준비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 근데 건데. 이제 6선발, 7선발로 얘기가 됐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7선발로 이제 왜곡이 된 거죠. 7명의 선발을 기용하겠다라고 이제 그 기자들이 약간 그 이고준 감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내보낸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그 정정을 저한테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확실한 선발 카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이제 선발 나가고 그 뒤를 그거예요. 1+1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네. 확실한 선발 카드가 없기 때문에 6 중에 하위권으로 좀 넣었는데 네. 불펜과 마무리도 확실히 좀 정해진 것도 없고 유진욱으로 정했고요. 이게 마무리는. 정했죠. 네. 근데 정했지만 아직 그 검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욱이? 네, 아 유진욱 선수는 검증이 안 됐죠. 원래 네. 이제 필승 작년에 필승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작년에 안 좋았어요. 마무리 재작년에 좋았지. 재작년에. 마무리를 돌린다는 것도 이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로운 게 많아요. NC는 감독부터 새롭고
선발 뭐 불펜 마무리까지 다 새로운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확실성. 신선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한테 물어봐도 용감한 야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용감한 용감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함축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용감하게 지금 야구를 하겠다는 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패기 있게 도전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유진욱 선수 마무리 돌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선수의 그건 어쩔 선택이라고 수 없는 봅니다. 거. 왜냐하면 이용찬 선수가 너무 많이 흔들렸고 네. 그리고 이제 용찬 선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매 경기 대기를 하는 것보다는 불안한 선발로 가서 선발로 또 15승을 거둔 적이 있으니까 그런 노련함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직을 변경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마무리 유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승적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니까 사실 저는 큰 무리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워낙 또 빠른 공을 던졌던 선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두 투수가 사실 모두 바뀌었고 그게 바뀌었죠. 그런데다가 국내 선발진이 사실상 확실한 선발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신민혁 선수도 팔꿈치 수술을 받고 관리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시즌 초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창모 선수가 6월 중순에 제대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 이제 NC는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잘 던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잘 던질 가능성이 높죠. 높지만. 네, 높죠. 네. 확실히. 왜냐면 다른 선수들보다 높죠. 음.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해를 돌려야죠. 그러니까 왔을 때 구창모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구창모가 오면 우리 선발이 좋아질 좋아진다. 거야라는 생각, 긍정적인 해를 사실 돌려야죠. 구창모 선수도 이제 이호준 감독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잘 좀 버텨 주십시오. 이렇게 농담식으로 뭐 이렇게 뭐 주고 받았나 봐요. 아하. 그래서 구창모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작년 네. 시즌에 뭐 퓨처스 보니까 2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했는데 이호준 감독이 체크한 바로는 건강하다고 해요. 제대할 때까지 과연 NC의 다이노스의 마운드가 지켜줄 수 있는지. 버텨주면서 잘 버텨주면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보여주는지 요게 이제 대세가 가장 특히 알겠습니다. 야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팀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밀리는 야수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뎁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수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딸리는 게 분명히 있지만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레귤러 멤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네, 왜냐면 뭐 보세요, 김용준, 데이비슨, 박민호, 서우철, 그다음에 김주원, 뭐 권희동, 네. 김성욱, 뭐 박건우 이렇게 손아섭이란 말이에요. 나쁘지 않죠. 괜찮네. 네. 야수 쪽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발 마운드 쪽 특히 그쪽이. 검증되지 않은 두 외국인 투수와 불안한 국내 선발진. 그러니까 요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승환은 3강 5중 2약 중에 NC를 어디에 넣었어요? 2약에 넣었어요. 2약에 넣으셨구나. 키플레이어로 꼽은 두 선수는요? 그래 아무래도 저는 신민혁 선수 같아요. 신민혁 선수. 네. 그리고 타자는 김주원 선수. 그러니까 김주원 선수가 작년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모든 그 NC 팬들이 바라보기에는 더 커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지, 더 커져야지. 근데 이호준 감독이 이제 김주원 선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으로 박아놓고 쓴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시범 경기 때부터 지금 타격 성적이 좋아요. 준비도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김주원 선수 2번 기용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선발 뭐 불안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민혁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고 이제 뼈 조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개막전에 복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용찬 선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국내 선발 가운데 신민혁 선수만큼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재학 선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민혁 선수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진욱 선수와 데이비스를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왠지 좀 안 물어보세요. 이유? 이유 알 것 같아요. 그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 것 같죠? 일단 지난 시즌의 전망은 장승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류현진이 돌아왔다. 그리고 야수 쪽이 안치홍이 합류했고 이재원 선수도 합류하면서 하나가 멀티플레이어가 좀 많다. 작년보다 이제 투타가 좋다는 얘기하면서 페레자와 이제 김민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으셨는데. 키플레이어 다 틀렸네. 네, 그래서 페레자는 재계약 안 됐고 김민우는 4월달에 팔꿈치 수술 받았고. 그래가지고 두 선수의 활약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점수를 약간 깎아먹었어요. 많이 깎아먹은 것 네, 같은데. 그래서 8위를 차지한 하나에게서는 한 2점? 6점을 드립니다. 6점이나 줘요? 왜냐면 저희가 평균 점수가 5점이에요. 5점이에요. 아니 NC도 6점을 주고 하나도 6점을 주면 안 되지. 네, 일단 NC는 아니 평균 점수가 5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한 점 점 준 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이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그래요? 거거든요. 전망만 한 것만으로 50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점 주신 미리 얘기 안 해줬어요? 한 점 드린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강
6중 1약을 꼽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하나이글스는 저는 6중에 넣거든요. 6중에, 예. 6중에 넣는데 진짜 육중하네요. 6중합니다. 하나이글스는 좀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6중에 든 이유. 6중에 넣은 이유를 6중에서도 뭐 중상입니까? 중하입니까? 6중 중에도 중상상으로 넣었습니다. 중상상. 아, 중1, 2, 3으로 합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삼이지. 중삼. 어, 중3. 아, 중삼. 중삼이죠. 아. 그렇게 하기 편하네. 어. 저는 중3에 넣었어요. 중3? 네. 네. 중3으로 넣은 이유가 이 팀은 일단 보강이 잘 됐고, 예? 일단 선발 투수 데려온 것도 엄상백도 좋고 심우준 선수도 좋고 지금 시범 경기 보니까 하주석 선수도 보니까요 지금 마음가짐이 다르겠더만. 그 수비 하나 한 거 같고. 수비만뿐만 그 수비 아니라 하나 한 거 같고. 아니 거기에다가 하석에서는 땅볼 쳤는데? 거기 땅콩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지금 이 하주석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경문 감독의 그 감독의 카리스마와 그 리더십이 올 시즌은 제대로 드러나는구나라는 느낄 수 있어요. 선수들의 몸가짐과 움직임이 달라. 크버 오픈을 때는 제가 시범 경기를 안 보고 저희가 전망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범 경기를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선수들 마음가짐과 다르고 거기에다가 정말 저는 이게 지금 시즌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이글스의 그 불펜진들이 평균 구속이 한 151, 2를 찍어요. 아유. 와 그냥 올라와서 던지면 문동주 선수는 159 찍었더만. 아, 맞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중으로 넣었어요. 중으로 저는. 넣으셨군요. 중으로 넣었는데 네네. 최근 몇 년간 사실 하나 2018년도구나. 그 이후에 지금 포스트 시즌 못 진출이 갔죠. 없죠.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고 아마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말씀하셨다시피 선발진은 뭐 리그 탑3 안에 들어가고 있고 기가 막히죠. 불펜진은 사실 제가 중계를 해봤지만 워낙 빠른 공을 또 갖고 있는 선수들로 배치가 돼 있는데다가 거기다 젊은 선수야. 권민규 선수까지 지금 맞아. 좋아요. 범민까지 올라왔어. 그런데다가 한승혁 작년에 괜찮았죠. 네. 기존에 있던 선수들 좋죠. 마무리 주연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선발 구원 마무리까지 정말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지금 네. 이 투수진을 지금 완성을 시켰습니다. 예. 네, 이것만 사실 보더라도 음. 하나는 올 시즌 어떤 성적이 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야수진이죠. 특히 이제 플로리어를 제외하고 뭐 김태현 선수가 지금 주전 라인업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내야에 비해서 외야의 선수층이 조금 외야는 좀 그렇죠. 외야는. 약하다 이런 음.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김경무 감독이 뭐 이야기했듯이 네. 시즌 초반에 어떤 한 선수 어떤 한두 선수로 라인업을 꾸리는 게 아니라 상대 유형에 맞게 상대 팀에 맞게 그렇게 선수 구성을 외야 쪽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믿고 내보내는 선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구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플로리오는 제가 봤을 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야수가 조금 100점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자체 내부의 평가도 분명히 있어요. 작년에도 뭐 실책 개수를 내야 쪽에 보면 확실히 많은 또 시책을 또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요. 5 중에서도 저는 중4로 중3? 그만큼 중3보다 위인 거네. 그러면은 상당히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팀. 그럼요. 저도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높은 팀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네. 그렇다면 이제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글쎄 뭐 국내 선수를 꼽고 싶은데 예. 저는 플로리얼하고 네. 선발은 투수 쪽은 문동주 같아요. 문동주. 문동주가 작년에 사실 많이 흔들렸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고 기복이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플로리얼은 김경문 감독이 원하는 빠른 야구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3번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타순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김경문 감독이 원하는 어떤 그 스타일의 야구를 해줄 수 있느냐 네. 이거 같습니다. 저는 와이즈 선수와 노시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안 들어보셔도 알 것 같죠? 알 것 알 것 같죠? 여러분도 알 것 같죠? 이 두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 제가 알 것 같은 거 말고 예. 그런 변수 같은 걸 한번 뭐 이 두 선수를 뽑은 변수 이런 거 있을까요? 그거를 내용은? 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순환은 2024 시즌에 이제 롯데자이언츠를 전망하실 때 수비가 뛰어난 선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뒷문은 든든하지만 강팀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5중에 넣긴 하셨습니다만 좀 분위기를 타야 된다.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니까. 그래서 5중에 넣으셨는데 키플레이어로 윤동희 선수와 나균환 선수를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는 뭐 작년 시즌 활약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윤동희 선수 잘했어요. 잘했지만 네. 그래서 7위를 차지한 롯데자이언츠에게 7점 주긴 7점. 8점을 아프다. 왜냐면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위기 좀 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데 중1이에요? 중2예요? 롯데자이언츠는 중에 넣겠는데 제가 이제 6중을 얘기 드렸는데 중에 넣었는데 중합니까? 중중? 지금 중상? 지금 거의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막 올라온 정도. 아, 네, 이제 막 신입생. 그러면 중위권 팀 중에서도 5강이 약간 간당간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당간당. 이게 갈 수도 있고 네.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중1인데 아직 그 사춘기를 겪은 거야 안 겪은 거야 약간 모르는 애 있잖아요. 사춘기를 겪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얘 지금 막 코수염에 이제 털 나기 시작하네. 중학교 때 무슨 털이 나요? 코에 안 나네. 여드름. 자 우선은 뭐 올 시즌 전망에 봤을 때 제가 장사하던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롯데자이언츠가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 밖에서 보기 괜찮긴 한데 선발 투수 국내 선발 투수들도 좀 너무 약하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작년하고. 작년하고. 그러니까 위커스만 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걸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저는 롯데가. 그러니까 사실 뭐 달라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면 좋긴 좋죠. 근데 이제 박세웅도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김진욱이라는 선수를 발굴하긴 했지만 원래 확실한 카드라고 아니고 나균환 선수도 5선발 쓴다고 그렇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습 경기 시험 경기 했을 때 그렇게 또 확 좋아지는 그렇죠.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뒷문이 뭐 바뀐 것도 아니고 구성민 그대로 뒷문은 김원중. 정철원이 들어오면서 정철원이 들어왔죠. 정철원이 들어오면서 좋아지긴 했죠. 왜냐면 진짜 작년에 그 불펜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많이 롯데가. 힘들었죠. 근데 네. 구승민도 힘들었고 저기 뭐 김원중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불펜으로 제 역할을 해준 선수가 저는 김상수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도 3점대 중반이었고 네. 구승민 선수는 뭐 7점대에 막 시작했다가 뭐 그러니까. 4점대 후반으로 끝내긴 끝냈지만 한 시즌을 봤을 때는 사실상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정말 지난해 내야 외야 그러니까 야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수는 이제는 진짜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강하죠. 강하고 젊은 선수로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롯데가 야수 쪽은 밀리지 않고 공격력은 좋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수력이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온 중1 정도로 이렇게 꼽게 됐거든요. 야수도 뭐 기존에 있던 뭐 베스트 멤버는 좋습니다. 예. 근데 유강남 선수가 이제 좀 절치부심해야 될 이제 것 잘해야 같고. 돼요. 이제 부상을 털고 왔으니까. 근데 거기만 사실 걱정이 좀 되지. 네. 나머지는 괜찮아요. 예, 예. 뭐 어차피 뭐 다른 팀들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선수층 자체가 두터운 팀도 있지만 두껍지 않은 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롯데도 사실 선수층이 두껍다고 보긴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엔트리를 채울 선수는 있겠지만 주전 라인업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장기 레이스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투수죠. 말 그대로 투수예요. 투수예요, 진짜. 네, 왜냐면 국내 투수들 특히. 그러니까 국내 투수들이 경험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경험은 적지 않은데 이게 사실 성적을 못 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늘 작년에도 사실 고민이 많았잖아요. 박세웅 카드가 사실 국내 1선발인데 뭐 다른 팀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막 압도적인 것도 아니고. 예. 김진욱 선수도 뭐 약간 기복이 있었고 맞아. 나균환 선수는 사실상 좋은 성적을 못 내줬고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워낙 이제 분위기를 또 많이 타는 팀이니까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집권 2년 차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반드시 잘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힘들어진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범 경기는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순리롭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정규리그에 들어갔을 때 작년에 정규리그 초반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다시 겪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시즌 초반만 저는 잘 넘어간다고 하면 롯데는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시즌이긴 해요. 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순아도 이제 중으로 넣으신 거죠? 네, 오중에 넣었죠. 오중에 넣었는데 네. 뭐 오중으로 해서 좀 구분을 좀 하신다면 저는 그냥 중중인 것 같아요. 중중. 네, 중간에서도 그냥 중중. 중중. 네, 중중.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플레이어 두 선수는요? 글쎄요. 마운드는 무조건 박세웅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박세웅 선수들, 무너지면 답 없어. 그러니까 박세웅이 더 잘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해줘요. 저는 박세웅 카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저도 된다고 진짜 100%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고 타자 쪽에서는 타자자는 저는 손호영. 손호영 선수. 네, 제가 뭐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밀고 있는 두 선수. 이주형과 손호영. 손호영인데 손호영 선수가 작년에 트레이드가 돼서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는데 팀 내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규정 타석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전이니까. 그러면
20개 이상의 홈런도 가능할 것이고 네. 과연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그러니까 작년에 보여줬던 게 반짝 활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입증해 보이는 어떤 그런 시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나승엽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왜 꼽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죠? 알 것 같죠? 여러분 알 것 같죠? 나승엽 선수 알 것 네, 왜 같죠? 꼽았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 아니, 다르니까. 이제는 나승엽이라는 이름값을 좀 하는 시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어떤 이름값이었는데? 일단 승엽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비쌀 값 아닐까요? 근데 나승엽이야. 장타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또 홈런 때렸어요, 시범 경기 시범 때도 잘해주고 있고 하니까 나승엽 선수가 좀 같이 좀 롯데자이언츠 좀 담장 내렸잖아요. 4.8m로 1.2m 내렸죠. 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럼 내렸으니까 더 여기서 뭔가 좀 확 이게 좀 확 활약을 한번 확. 자 그래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사옵니다. (2024) 시즌에 랜더스를 장승 나가 이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이제 5 중에는 넣지만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6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워줬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5 중에 들어가면서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이게 잘 맞췄다라고 평가해서 저희가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점을. 그래서 8점을 돈이 드리면 되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6 중에 넣긴 했습니다. 6 중에 넣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될지. 그러니까 팀이 작년에도 사실 마지막까지 그 KT와 5위 싸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뭔가 색깔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커. 그리고 랜더스 같은 경우 지금 또 외국인 선수도 부상이 좀 있잖아요. 화이트 선수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개막전에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여러 가지 시작하기도 전에 좀 네. 불안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럼 앤더슨, 김광현, 뭐 문승원, 뭐 송영지, 박종훈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화이트가 빠졌으니까 뭐 송영지가 박종훈이 들어오겠죠. 근데 박종훈 선수도 최근 몇 년간 지금 죽쓰고 있죠. 네. 시범 경기 지금 성적도 안 좋습니다. 그럼 선발이 문승원 선수도 지금 올라와서 시범 경기 때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김광현 선수도 일단은 뭐 박병호 선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이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네네. 야수 쪽도 물론 젊은 선수들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고명준이라든가 네. 뭐 정준재라든가 그리고 뭐 박성환, 최정, 그다음에 네. 뭐 최지훈 뭐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뭐 주전으로 뭐 뛰었던 선수고 음, 여러 선수들을 지금 이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이게 과연 53 되나 이거 이 정도로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많이 들죠. SSG 랜더스를 딱 그 강중 야구로 딱 평가할 때 강으로 어디인지 넣을지 모를 정도로 약간 강으로 넣기는 어려워요. 네,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좀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게 약간 전력을 저는 솔직히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 전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0개 팀 예상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웠어요, 이 팀이. 예. 아니, 그러니까 그죠? 어디다 넣을지 되게 어렵죠. 어디다 넣을지 네. 힘들어요. 이 진짜 힘들어. 이게 지금 뭐 약간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중하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팀 같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어려웠어요. 사실. 네. 근데 네. 그래도 이제 6 중에 넣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또 6위를 차지했었고 네. 지금 뭐 서준영 선수도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보면은 김광현 선수도 약간 좀 과거의 김광현 모습은 좀 아닌 근데 것 같기도 김광현 하고. 선수가 작년 시즌에 12승을 거뒀는데 네.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아마 최하위일 거예요. 네. 평균 자책점이. 네.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김광현, 양현종 이런 선수들 이제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만큼 뭐 진짜 한 뭐 12승 뭐 한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이렇게 평균 자책점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네, 맞아요. 기대치를 조금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뭐 두 자리 승수에 뭐 3점대 후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4점대 초반이라든가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맥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김광현 선수가 이제 평균 자책점도 작년에 최하위를 차지를 했고 일단은 구위 자체가 좀 구위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점수를 많이 내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유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선수들이 좀 문제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지금 화이트가 부상인 게 그게 크죠. 제가 봤을 때는 크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 투수에다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부상을 당했으니까 뭐 대체 선수를 지금 뽑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김광현 이후의 선발을 보면 문승원도 다시 선발로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선발이 송영진 아니면 지금 박종훈으로 될 텐데 네. 화이트가 빠진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시즌 초반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한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박종훈 카드도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선발 쪽에. 그런데도 야수도 보면 매력 있는 선수들은 많아요. 에리디아 매력 있죠. 그치. 최지훈, 뭐 최정, 박성환,
근데 이게 딱 뭉쳐보면 이게 진짜 이게 강한 타선이 맞나? 아, 이런 그런 느낌이 느낌은- 들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마운드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뭔가 이제 후한 점수를 주기가 조금 애매한 팀이다. 아.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SSC는 키플레이어로 어떤 선수 야 꼽으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선발은 확실히 그래도 저는 문승원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맞다가 다시 선발로 들어오는 시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화이트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니 예. 김광현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해줄 거란 말이에요. 앤더슨은 뭐 1선발로 가고. 네. 그러면 이제 문승원이 만약에 이제 선발로 자리를 못 잡아주면 와 이게 국내 선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드는 거예요. 박종원 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 뭐 2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사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송영진도 사실 뭐 이제 뭐 2년 3년 차니까 그러면 문승원 그리고 야수는 전 최지훈. 최지훈. 전 그래서 서진용 선수랑 에레디아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왜냐면 노경원 선수가 잘해주긴 해야 되는데 노경은은 잘할 거예요. 노경원 선수 앞뒤로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진용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에레디아 선수가 만약에 이 올 아니 시즌 에레다 잘할 거예요. 못하면 안 된다. 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 이게 참 잘해야 된다. 10개 팀 가운데 아마 이제 지금 뭐 이 우리 전망대를 보고 계신 뭐 랜더스 팬분들께서는 무슨 전망을 저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제가 10개 팀을 다 이렇게 보면서 와 가장 어려워 전망이가. 어려웠어요. 저 전망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랜더스 팬분들께는 죄송한 말인데 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좀 많았어요. 저는 랜더스 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요. 그만큼 뭔가 이제 랜더스가 이제 뭐 약간 격변기를 가져가는 느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승한 다음에 3위, 6위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또 추세거든요. 이게 또 성적만 봤을 때도 네. 좋은 성적을 냈는데 또 감독이 또 교체가 됐고.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팀이 솔직히 예, SSC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베테랑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빠지고. 예, 워낙 어떻게 보면 그냥 행보 자체를 보면 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들이 많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승하고 3위 됐는데 감독 교체를 했고, 근데 더 안 좋아졌어요. 멤버가 바뀐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지금은 오원석이 빠진 상황에서 김민 데리고 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두운 터널 속을 들어가는 그 초입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젊어지긴 했는데 뭔가 불안해.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 좀 저는 아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네,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가을 야구 아쉽게 가지 못한 5개 팀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 조금 이따 하시죠 이제. 네, 이제 중간에 쉴 거예요. 그래요? 아, 엉덩이가- 아프죠. 아니 제가 이제 엉덩이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남산까지 왔으니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남산 왔는데 좋아요. 이유 없이 그냥 부탁드리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